경감승지 문제 나왔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반갑네요. 우리 시험 문제 좀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해서 보통 취소라고 나면 가학상 직권 취소인지 직권 철회인지는 취소 사유를 봐야 알아요. 취소동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판단 이전에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 잠정적 한자로 가, 구제, 취소에서 가구제는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논의해 봐야겠네요. 취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본다. 즉 집행정지의 요건인 두 번째 요건, 대상인 처분과 두 번째 요건,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 요건은 지금 가로에서 줬네요. 집행정지가 된다면 뭐 가처분은 어차피 준용되지도 않고, 가처분의 대상은 거부나 부작위예요. 신청에 따른 거부나 부작위만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이 아니면 얘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가구제라고 하면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인데, 사는 가처분은 쟁처분은 아니다. 왜요? 소의 대상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거든.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란 말이죠. 가처분은 거부나 부작위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집행정지 일반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지방경찰청장은 처분권자죠. 의뢰,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해봐라.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해요. 비례원칙의 논의는 생략하라니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래요. 위법의 반대는 적법이죠.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법심사죠. 결국 사법심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처분이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재량이라면 사법심사 방식은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 재량이라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재량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 법사 일목불. 근데 일반 원칙 중에서 비례 원칙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만 좀 써보면 되겠네요. 보통 이익 형량은 좀 해야 될 텐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논리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중요해요. 자, 국가배상이 나왔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취소 판결이나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그 이후에 국가배상을 제기했다, 그럼 기판령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배상에서 취소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느냐, 그럼 뭐가 된다? 공정력과 성결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력과 성결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어요. 왜 쟁점이 될 수 없느냐? 공정력의 개념은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취소돼서 소멸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공정력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이거든요.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요, 적법 유효하다는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잖아. 공정력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건데 이미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됐다면 공정력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얘는 공정력과 성결 문제, 국가배상이니까 위법성 확인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된다. 이게 결론이네요. 왜 된다? 적법성 추정력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유효성 통용력에 불과하다. 행정기본법 15조의
처분의 효력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문으로 가볼게요. 운전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아 생활해온 갑은, 자, 날짜가 나왔네요. 다시 날짜는 별도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나머지는 없네요. 같은 달 15일 다시 봅니다. A 광역시에 있는 유토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사유. 이렇게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술 먹은 것도 까먹을 정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술 먹을 일 있으면 차를 놓고 가야지, 갖고 가면은 적당히 먹으면 운전을 안 하는데 일정한 필름이 끊길 정도가 돼버리면 인사불성이 돼서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습관. 근데 전산 입력 착오로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정지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100일로 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갔어요. 이거는 행정청의 과실인 거죠. 자, 그래서 경찰서장은 원래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권자입니다. 경찰서장은 이제 위임받은 거죠, 권한을. 위임 권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지방경찰청장만 처분권자입니다. 정지 처분을 했고 같은 달 19일 날 이렇게 연결되면 2020년 6월 19일 날 도달하면 이날이 재소기한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다시 2020년 11월 2일 갑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전산 입력 착오를 인지한 지방경찰청장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교통법 93조 1항 1호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요. 면허 취소 사유였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나갔다가 나중에 취소 처분한 거, 이거 실내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같은 달 10일에, 즉 11월 12일에 도달했어요. 이에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도과돼서 다시 생업으로 운전으로 생업을 하던 갑은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판례는 법적 안정성, 실내보호에 반한다고 봤거든요. 자, 질문은 이미 다 앞에서 한 번씩 봤어요. 자, 조문 한번 다시 볼까요? 93조 아까 조문에 나왔죠?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체제 형식, 재량이죠. 필요적 취소 규정도 있네요. 운전했을 때 44조 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운전했을 때 1호. 필요적 취소 규정의 1호는 지금 없으니까 임의적 취소 규정으로 갑니다. 자, 위임 규정이 있네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자, 내부 행위니까 뭐 이거 재량인지, 보통 기속 재량은 처분 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위임이 된 사안이고 시행령에 따라서도 관할 서장에게 위임될 수 있고 정지 처분에 관해서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장이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취소는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돼서 취소를 했던 사안이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93조에 따라서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법 몇 조, 령 몇 조, 이걸 위임명령이라고 부르죠. 별표 28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28, 그리고 제재처분에 관한 내용이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먼저 봅니다. 잠정적 권리구제의 수단을 논해봐라. 여기서는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은 행정소법 23조 2항의 집행정지가 문제된다. 자, 공식대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암기사항 그대로 쓰면 돼요. 포서만 잘하면 되죠. 본안 판단에서도 내용 관련해서 지금 대입시키고 있어요. 대상인 면허 정지 처분이 있고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이며 갑은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신청이 적격에 있고 집행정지를 해야 될 현실적 필요성, 왜냐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신청 이익도 인정되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일반로만 잔뜩 쓰지 말고. 본안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서류 말씀의 운령과 관련하여 얘가 마치 목차처럼 나온 거죠. 내용을 포섭하는 거예요.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유도 없고. 자, 여기 키워드를 보면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창고 견디기 현재의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 판례 키워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키워드에 맞게 설문의 내용을 대입시켜서 사안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집행정지의 요건의 키워드에 맞게 지금 포섭하고 있는 거죠. 신청은 인용될 것이다. 따라서 취소를 제기했다면 본안 판결 이전에 잠적적 권리수단으로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행정소법 23조 2항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질문 형태에 맞게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거 위법한지 검토해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요? 사법심사 방식.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는 재량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사 일목불로 가죠. 여기서는 일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예가 하나 있어요. 예는 뭐냐면요. 이 처분이 직권 취소나 행정기본법 18조죠. 직권 철회일 때 행정기본법 19조인데 얘는요. 그냥 조문으로 해결해요. 보통은 개별적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철회면 철회 사유, 결국은 일반 원칙에서 비례 원칙의 파생 법리인 이익형량 원칙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안은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의에 비해서 이미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이 도과된 이후에 다시 생계를 영업으로 운전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고 봐서 전산착오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발령한 이후에 나중에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는 유명한 판례 사안이에요. 유명한 판례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위법한 죄와 관련해서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선행 처분인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직권 철회의 성격도 갖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면허가 있어요. 정지 처분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면허 취소 처분합니다. 이 면허 취소 처분은 얘가 잘못됐다는 거죠. 얘에 대해서 얘 자체를 철회시키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실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와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과 운전면허에 대한 후발적 하자, 음주운전이니까 직권철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 후행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이 선행처분인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는 게 판례거든요. 먼저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하기 전에 시행규칙 별표 28의 성격부터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법규명령이면 얘 근거에서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로 검토하죠. 이 법규에 포함되려면 법규성이 있어야 되거든. 과연 얘가 법규성이 있느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논란이 되는 거죠. 이건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쭉 갑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안은
실질설이 타당하지만 재판 실무인 판례에 따라서 이해와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면 기속재량을 판단하는 법규로 판단하지 않아요.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처분의 근거법규인 시행규칙 별표의 성질을 검토하였고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으로 당의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먼저 처분의 성질부터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거니까 면허 발령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후발적 하자니까 직권철회입니다. 직권철회는 의 19조 써주면 되겠고요. 사안포섭을 해줍니다. 이건 판례가 썼던 표현이에요. 이중처분은 변호는 견해되어 있으나 판례는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동일한 사유로 이건 알아둬야 돼요. 판례는 동일한 사유로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해진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이 판례를 읽어보면.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성격도 있지만 운전면허 자체에 관해서는 음주운전이나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장래적으로 상실시키는 강화상 직권철회로 봤습니다. 그럼 직권철회의 적법성에서는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성,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니까 가볍게 쟁점 답안지에 있는 정도로만 쓰면 돼요. 철회 사유도 행정기본법 19조에 있습니다. 제한 법률로 결국 이익 형량하는 거야. 갑의 신뢰익을 고려해야 되느냐?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면허 정지 사유인가 보구나. 100일 동안만 어떻게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버티자. 그리고 버틴 다음에 면허 정지가 끝났을 때 다시 운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자, 사례 경우 볼까요? 판례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동일사유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해진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가벼운 운전면허를 철회하는 것. 이것은 선행처분은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른 사안포섭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판례긴 한데 면허 정지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다, 면허 취소할게. 이거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뢰보호도 법적 안정성에서 유리한 일반 원칙이죠. 따라서 신뢰보호원칙만 써도 돼. 사실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선행처분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원의 선결 문제로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지 결국 공정력과 선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분의 효력부터 검토해서 15조 써주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15조 그냥 베낀 거죠. 위법성 정도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면 하자는 중대하지만 이게 명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지방경찰청장도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명백성이 없으니까 취소 사유로 봅니다. 운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이란 후발적 사정을 위한 취소니까 철회고, 직권철회는 그 자체가 행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그런데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15조 본문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있어요. 이런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된다. 물론 무효사유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질문 형태 그대로 썼습니다. 법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행정소법 11조 근거 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쟁점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쟁점 이름.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위법성 확인은 이거 앞에서 여러 번 봤죠? 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긍정설로 갑니다. 적법성 추정력이 아니니까. 유효성 통용력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민사법원은 본안 판결의 전제로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질문 형태 그대로 써주면서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답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